이번 사연은 갓 출산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라고 화를 내길래 막말하며 시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왔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돌쟁이 하나 키우는 여자입니다. 너는 왜 바보같이 말을 못하니? 이런 말과 함께 욕도 푸짐하게 먹으며 살아온 며느리예요.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드는 시어머니에게 말도 한마디 못하고 살았네요. 시어머니에게 할 말은 하라고 하며 저를 답답해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분 나쁜 것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아끼는 마음에 나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낸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결혼 비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혼한다고 했더니 시댁에서는 지원금으로 5천을 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친정부모님께 전했더니 친정에서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시겠다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양가에서 주는 지원금과 각자 모은 돈을 합치고 대출을 좀 받아 아파트 전세를 신혼집으로 얻었어요. 예단은 1,000만 원 보내고 500 돌려받았습니다. 제가 모아놓았던 돈과 남편이 모아놓았던 돈의 차이를 생각하면 저희는 거의 완벽하게 반반 결혼을 했던 것이죠. 결혼할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린 이유는 받은 것이 있으면서 시어머니의 성격을 못 맞춰주냐고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행동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을 해줬다고 해도 며느리인 저에게 시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녀요. 사내 커플로 사랑을 키우다가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남편 살이 빠졌다고 저를 타박한 분이에요. 남편 살이 빠지면 마누라가 욕먹는 것이라는데 그게 요즘 세상에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저희 아빠가 경상도 산골 출신이거든요. 저희 친가 친척들과 아빠 고향 사람들이 차를 대절해서 저희 결혼식에 온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시골 사람들이 많아서 결혼식이 좀 없어 보이겠구나. 이런 말씀도 한 분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나요. 시어머니는 저와 통화한 내용을 이상하게 바꿔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말한 것을 가지고 교묘하게 바꿔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버릇없게 말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죠. 남편이 처음에는 저와 시어머니 중에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통화할 때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한 것을 남편에게 들려주었더니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 없을 때 저에게 막말을 자주 했는데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전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성격에 시어머니에게 화도 못 내고 속으로만 마음 아파할 것 같아서요. 저희는 결혼하고 3년이 지나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결혼 전부터 출산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었고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저희의 출산 계획을 분명히 알렸어요. 그런데 신우는 제가 너무 말라서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더군요. 신우는 우리의 계획을 모르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우에게 별 말은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신우가 그런 소리를 해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시어머니도 제가 말라서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희 남편은 성격이 순하고 회사와 집밖에 모르는 남자예요. 제가 좀 이것저것 따지는 스타일인데 남편은 수다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그런 순한 성격을 가지게 된 이유는 남편이 드센 엄마 밑에서 자랐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기세에 항상 눌려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조금씩 제 편을 들어주는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임신한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니 남편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저는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낳았어요. 첫 출산이었지만 진통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이틀 뒤에 퇴원했고 산후조리원에 2주 동안 있었어요. 저희 집은 시댁과 친정 모두 멀지 않습니다. 둘 다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는 길에 저희는 시댁에 들렀습니다. 시댁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고 나니 시부모님과 신우는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더라고요. 남편이 설거지를 하려고 고무장갑을 손에 끼웠는데 시어머니는 화가 난 목소리로 "네가 그걸 왜 하니?" 이러시더군요. 며느리가 있는데 왜 아들이 설거지를 하냐는 시어머니. 저희 아기는 시어머니가 안고 있었어요. 저는 푹신한 소파에 앉고 싶었는데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절개한 부위에 통증이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는 너만 낳냐? 내가 너를 낳아서 키워줬기 때문에 너네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은 거지. 이러면서 또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뒤돌아보며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남편의 그 웃음이 저는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엄마 눈치는 보이고 아내 눈치도 보이고 남편은 중간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시댁에서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은 남편의 미소가 너무 가여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다 하고 저와 남편은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로부터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이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남편이 아이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저는 이성을 잃을 준비를 했죠.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자식 둘을 낳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아이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나에게 설거지를 시키지 못해 안달이냐. 어머니는 아들을 낳아 키워서 결혼을 시켜주었다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시댁과 같은 돈 지원해 주셨다. 아이는 내가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고통을 겪으면서 낳았다. 며느리 덕분에 친손주를 얻었으면 며느리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고마운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못 배운 사람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말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말을 하다 보니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어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말이 되냐고 화를 내듯이 말하더군요. 너는 네 조카 낳은 지 얼마 안 된 새언니가 설거지를 강요당하고 있는데 나서서 설거지할 마음은 안 들었냐고. 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고 자랐길래 그렇게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시아버지가 나서더니 어른들 앞에서 후회할 짓 하지 말아라 하시더군요. 저는 후회할 일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아내와 딸이 저렇게 배워먹지 못한 행동을 할 때 뭐하고 계셨냐 했죠. 목소리 깔고 어른인 채 하면 다 어른 대접을 받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 며느리 그만할 것이라고 했어요. 내 아이도 이 집 손자 아니니까 그런 줄 알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거실로 나와 있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가자고 해서 저는 아이 물건을 챙겼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나올 때 신발을 신으면서 시댁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모셔놓고 보기만 해도 좋은 내 아내,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은 앞으로 내 부모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남편의 말을 듣고 눈물이 터지려고 하는데 억지로 참았다가 시댁 현관문 밖으로 나와서 울었습니다. 그날 친정에도 잠깐 다녀오려고 했는데 제 얼굴에 눈물 자국을 저희 부모님이 보게 될까봐 그냥 집으로 왔어요. 그 후로 몇 달간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만 가끔 한다고 들었죠. 추석이 다가오니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추석 전에 오라고 얼굴 보고 대화로 오해를 풀자 하더군요. 우리 사이에 오해는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나를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를 하찮게 대한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참다 못해 폭발한 것이니 평생 오해가 풀어질 일은 없다고 했어요. 다른 것들은 몰라도 임신 중인 며느리에게 설거지를 꼭 시켜야 직성이 풀린 어머니는 며느리 뱃속에 있는 손주도 하찮게 생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자식을 하찮게 생각하는 분에게 내 자식을 보여줄 마음 전혀 없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이 풀리겠냐 묻더라고요. 시부모님, 신우 함께 찾아와서 우리 부모님과 내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빌면 용서할지 말지 생각해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저에게 시어머니와 통화했냐고 묻길래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화가 난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하더군요. 아까 왜 거짓말했어요? 엄마는 아직도 그렇게 며느리한테 누명 씌우는 게 취미예요? 이러고 화를 내더니 이젠 나한테도 전화하지 마세요. 내 처자식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도 용서 못해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얘기지만 아직도 시댁 식구들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져요. 저는 시댁 식구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며 살 것 같습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가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보다도 남편이 더 가여운 사람일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한 엄마에게 맞춰주며 성장기를 보내야 했던 남편이 너무 가엽게 느껴집니다. 신우는 누구한테 지는 성격이 아니라서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함부로 하지 못해요. 시어머니는 순한 성격을 가진 아들한테 화풀이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는 남편과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 그러셔야죠. 어렸을 때부터 본인 엄마에게 억눌려온 남편이 아내를 위해 본인 엄마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것은 아내를 엄청 아끼고 사랑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남편을 위해서라도 시어머니를 용서하면 안 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